자, 2020년 5월 19일 중수돌이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페스, 그다음 랩지노믹스, 초록뱀, 루지랩, 메디아나 이렇게 5종목 준비했고요. 시간이 남으면 뭐 한두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가 키 맞추기를 할 확률이 높아졌죠. 제 그 시황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코스닥이 너무 치고 나갔던 자리고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 거고 코스피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듯이 오늘 기관들이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팔고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수급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거래들 하시면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페스 좀 볼게요. 네페스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뭐 5G 관련주인가요? 반도체네,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고 월봉을 좀 보면 신고가를 건너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네요.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고점에 3만 여기 3만 700원 정도. 지금 이렇게 자리 딱 보시면요. 요게 대략적으로 친 거지만 자, 레페스의 월봉을 보면 기존에 상승을 해주면서 고점을 만들었고 그 고점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저점을 안 깨고 그 전의 저점, 그죠? 요런 데서 지켜줘야 뭐한다?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항상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자리가 이번에 나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니 고점 대비 하락했던 만큼 상승하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죠? 이해되시죠? 변곡점에 대한 하락이 나왔고 그거를 반등을 시키니까 어디까지? 반등까지. 그죠? 찍고 뭐한 자리? 다시 한번 누른 자리, 그리고 올라오는 자리. 그럼 지금의 자리는 3750원이 이 고점과 중간값의 중간값이에요. 그럼 이제 딱 중간에 갔다 왔죠. 갖다 놓고 이제 이 중간을 넘어서서 다시 고점을 도전할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그죠?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한 35,000원 되겠죠. 그 정도 이번에 올라올 때 35,000원을 넘어서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종목은 35,000원보다 좀 낮겠네요. 34,700원, 8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자, 솔루션님 어서오세요. 바닥을 만들어 놓고 고점을 여기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신고가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모양으로는 추세를 어느 정도 큰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작은 추세도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도 하나 생기는 거고 요 자리 하나 생기는 거고 그죠? 지금 그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는 라인인 건데 요거는 투자자가 누군지 좀 볼까요? 다 털고 나갔네. 자, 지금의 자리로 보면요.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올라왔던 자리니까 바닥 대비 여기 중간값 잡고 그냥 여기 잡을게요. 여기에 지금의 중간값을 잡으면 여기에요.
여기보다 좀 낮겠네요. 28,500원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중간값을 더해보면 32,700원 정도가 중간의 중간값이에요. 즉 얘는 32,700원 위로 머리통을 올려놓지 못하면 횡보, 잘해야 횡보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가 남은 자리예요. 왜? 고점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하락하고 거기서 이 고점과 바닥 대비로 따지면 또 이렇게 재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대략적으로 50%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에 고점이니까. 그죠? 상승을 했던 거에 대한 하락을 해주고 거기서 요 정도 50% 고점과 저점 대비 50%.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온 자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했다가 이 바닥 자리를 지켜주면서 추세가 그래도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대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어찌 보면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 삼각 수렴의 중간값을 그어보면 아직은 이 삼각 수렴의 위쪽에 지분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지켜주면 한 번 더 치고 올라오면서 확인을 할 거고, 그 확인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일단은 33,000원인 거고, 33,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35,000원 부근까지는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기존의 고점 자리인 거죠. 요 자리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지금의 자리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정확하게 방향을 아직까진 잡은 건 없어요. 아직까진. 그래도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더 있겠죠. 왜?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죠? 저점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 거니까 그나마 확률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림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의 모양으로서 올라왔다가 한번 눌렸어요. 오늘 눌렸다가 살포시 이제 한 0.65% 올려다 놨고, 내일 상승을 할 거냐 혹여나 또 밀려서 내려오더라도 여기 자리를 깨면 안 되는 그림인 거고, 그죠? 올라오면서 또 저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계속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성공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생길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지금의 그림은 그래요. 주봉으로 보면 나쁘진 않네요. 일단 고점을 한번 높여놨던 자리니까 조금 애매해요. 조금. 요 자리 놓고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리인 건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위까지 열어보면 요렇게 또 하나의 박스가 있고, 밑으로 한번 내려보면 요렇게 하나의 또 박스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좀 더 내려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 요렇게 박스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 두 번째 안에 있는 자리에, 두 번째 안에. 두 번째 자리에서 그래도 어디? 밑에보다 위에 쪽에 더 있다. 그럼 위로 더 올라갈 확률이 있긴 있는데 조금 애매해요. 일단 고점이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고가에서의 이런 삼각수렴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고점에서의 삼각수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고점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려면 요런 그림이 차라리 좋아요. 저는 요런 그림, 요렇게 양쪽으로 쏘는 것보다 요런 것들은 고점에서는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바닥에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큰 추세는 아직은 우상향이니까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셔도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 들고 가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추세가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하시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29,5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29,500원. 29,500원이면 일봉상에 요 자리거든요. 29,500원 정도. 뭐 넉넉 잡아서 29,000원까지 될 수 있는데 요 자리면 실제적으로 내가 신규 매수를 할 거면 저라면 3만원 밑에서 잡을 거예요. 3만원 밑에서 잡아서 29,500원 종가상으로 못 지키거나 29,000원이 깨지면 그냥 손절 정리하고 밑에서 27,000원까지 내려오는지 확인해보고 27,000원대에서 다시 잡을 거예요. 저 같으면 왜냐면 한번 올라와서 눌리더라도 얘는 여기서 일단 지지를 할 확률이 높아요. 어디? 27,000원대 기존에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 이 박스권 자리에서 이 상단 그죠? 여기는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박스권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33,000원을 한번 올려야 된다. 뭘로? 머리통으로.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얘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의 자리가 기존의 고점의 위에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고점을 살짝 깨고 내려앉은 자리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고점의 바닥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자리예요. 기존의 고점의 어디? 바닥 자리 부분에서. 고점의 바닥 자리. 그죠? 그러면 이 자리는 없는 거고 그냥 요때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박스권이었던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얘가 이 위라면 좀 더 안전할 텐데 혹은 요 정도 위라도 올라가야죠. 기존에 한 단계 다운했던 자리. 그죠? 요 자리. 그 자리가 어디? 32,500원 위겠네요. 그런 모습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3,000원을 머리통으로 하나 올리는 자리가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굳이 이런 종목을 신규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이건 가지고 계신 분의 대응 자리예요. 그죠? 신규 투자할 거였으면 여기서 했어야지. 이런 자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인 거죠.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올라왔다 다시 눌렸을 때 어디? 고점의 상단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고점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와? 윗꼬리가 나오죠.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저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등 매수세가 반발 매수세가 한번 올라온 거고. 그죠? 한번 올라와서 모양새를 쿡 찍고 내려와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 반등이 확실하게 올라오고 이 윗꼬리가 매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려면 몸통이 어디? 이 위로 올라서야 된다고. 그죠? 몸통이 이 위로 올라서야 그게 확연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기술적 반등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페스는. 자, 랩지로맥스 볼게요. 빨리 봐야 되겠다. 자, 진단키트 종목 중에 최근에 약간 대장급이었죠. 수젠텍, 랩지노믹스. 개간들이 최근 상승률을 끌었어요. 요 자리가 누구의 자리? 개간이 끌어올린 자리입니다. 개간이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음봉을 한번 빵 하고 터트린 다음에 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가 오늘 수급이 코스피로 가면서 그러니까 어제 다우가 큰 상승을 했죠. 나스닥보다.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이 개관들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래도 넵지노믹스는 덜 빠져나갔다. 뭐 휴마시스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나갔죠. 수젠텍도 좀 나간 흐름인 거고, 그죠? 나갔다. 그리고 나서 어디 기존에 쌍봉을 약간 만들었던 요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올라온 자리예요. 그리고 시간으로 좀 빠지고 있는 자리인 거고, 그쵸? 그럼 내일 하루도 저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아요. 저점 확인. 저점 확인을 했을 때 오늘의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인 거고, 만약에 이 저가가 오늘의 저점이 깨지더라도 이 종목은 24,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24,000원. 23,800원이네요. 23,800원이고, 그 위에 한 번 더 여기 저점 잡았던 자리가 있죠. 24,100원. 그러니까 24,000원까지. 요 자리를 깨지 않는 흐름만 나타나면 돼요. 얘는 지금 모습은. 왜? 개관이 끌어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개관이 언제부터 들어오셨나요? 5월 8일, 4월 27일, 5월 8일, 4월 27일 이 자리네요. 4월 27일, 그 다음에 5월 8일. 그쵸?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요 자리에서부터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요 자리에서. 그러면 일단 다 지우고 요 자리 잡고 요 자리 잡고 거기에 중간 정도를 잡으면 요 자리 정도 되거든요. 그죠? 고점하고 저점하고 바닥 대비 잡으면 요 정도 자리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승한 자리에서 50% 정도 조정을 받은 꼴이에요. 50% 정도 조정을 받은 자리인 거고, 그 자리에서 또 중간값을 재보면 그게 한 24,7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지들이 기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쳐 올린다고 쳤을 때 대략적으로만 이 종목에 대한 자리값을 봐보면 지네들의 단가는 뭐 그거는 뭐 예상하기 나름이겠죠. 밑에서 많이 사고 위에서 적게 사고 혹은 위에서 많이 팔고 했으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뭐 어찌됐든 걔네들이 봐줄 수 있는 자리는 여기서 요 정도 자리라는 거예요. 뭐한 자리? 지들의 평단가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왜? 여기서부터 쳐 올렸으니까 지들이 쳐 올렸으면, 지들이 주로 샀으면 지들 물량이 이 수급 중에 거진 반 이상일 거고, 그러면 그 반에 대해서 반값만 잡더라도 그 자리가 한 요 정도 자리 되는 거니까. 그쵸? 되는 거니까 기껏해야 몇 프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어찌 보면. 뭔데 계좌가 여러 개라서 하나는 계좌가 막 40% 수익이고 하나는 계좌가 마이너스 20% 손실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한번 트라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얘는 신고가예요. 그죠? 월봉상의 신고가고, 이 봉이 낮아지면서 몸통이 이 밑으로 2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 신고가를 실패할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대신 그 다음 달에 다시 이게 음봉으로 빠지더라도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양봉으로 쏟아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래도 신고가거든. 이래나 저래나. 그죠? 주봉상에 보면 최근 고점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밀리는 그림인 거고, 주봉상에도 아직 5일선도 닿지 않았어요. 그럼 5일선까지 얘가 마중 나갈 것이냐? 25,800원. 그게 아니라면 이번 주만 이 안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5일선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죠? 5일선이 위로 올라오면 오늘의 저점 자리 정도가 5일선 자리가 나타나겠죠. 어. 그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번 눌렀다가 옆으로 횡보를 해줄지언정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 31,500원까지는 최소한 한 번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해봐요. 이 종목 자체를 봤을 때. 분봉상에 봐도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 정도 자리인 거고, 그 자리에서 아직 뭐 이 자리까지도 갔다 오지도 않았지만 위에 윗골이 달았던 요 자리 위에서 지켜주려고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개파락을 시켰다가 누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그냥 박스권이죠. 아직은 이렇게 이 안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당분간은 횡보도 할 수도 횡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단계는 더 누를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 자리까지. 한 번은 더 누를 수는 있어요. 대신 이 안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한 번 더 튀는 그림. 굳이 이렇게 갭을 떨어뜨리면서 시세를 마무리 지을 만한 이유는 없어요.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니까. 그죠? 끝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별로 가고 있고, 정별이 어느 정도 올라서면 당연히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눌렀다가 한번 크게 눌렀다가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또 정별을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의 그림은 그렇게 이평이 벌어진 게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5일선 위로 가 있고 2평이 최소 이건 막 올라가 있고 밑에 있는 2평은 요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야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이격도를 맞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자리는 크게 이격도를 문제 삼을 만한 자리도 아니에요. 그죠? 이제 주봉상, 월봉상은 조금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찌됐든 아직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 뭐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신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초보분들 말고 내가 어느 정도 단타 그리고 손절을 확연하게 할 수 있다. 나와야 돼 뭐 그런 말만 되새기는 게 아니라 정말 손이 빠르게 이건 정말 아니다 손절 딱 치고 다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면 매수를 할지언정, 그럴 분들 아닌 이상은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 혹은 물려 계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뱀은 오늘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500억. 그죠? 굉장한 바닥 대비 좀 많이도 올라오기도 했죠. 얘도. 어제 시세를 한번 내고 오늘 또 양봉으로 마무리 짓는 척 하면서 유상증자 공시를 했어요. 뭐 드라마 제작이라 그랬나? 드라마 제작인지 그 OTT 넷플릭스처럼 그런 OTT 그런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500억 주주 배정하고 일반 공모로 넘어간다 라는 식으로 유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시간의 하한가 물량도 많죠. 원래 얘는 유통주식 수가 많은 종목이라 많이 쌓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고, 500억이면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와, 대주주가 0.6%밖에 없네요. 얘는
다 팔고 나갔나봐요. 대주주가. 얘는 좀 무섭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대주주가 팔고 나갔나요? 거래정지고 대주주 원래 잡주예요. 초록뱀은 예전부터 잡주였어요. 얘는 무슨 그 누구야 그 개인 슈퍼개미? 그 새끼가 건들면서 잡주 된 거예요. 아무튼 개인이 건들면 잡주예요. 뭐 난다 긴다 하시는 투자의 귀재분들이 결국에는 대주주 하시잖아요. 그게 뭐 회사가 좋아서 대주주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다 보니까 대주주 되신 분들도 있고 장난치려다가 물려가지고 대주주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갑질 한번 해보시려고 대주주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어찌 됐든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저는 차트만 보니까요. 어찌 됐든 지금의 자리로는 애매하죠. 애매해요. 다 지워놓고 어차피 제가 저의 방에서도 초록뱀 DPC 물어보면 아빠냐 엄마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그래도 아빠가 DPC고 엄마가 초록뱀인데 나는 엄마가 좋긴 하지만 엄마는 돈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주봉이랑 월봉상에서도 어차피 고점 부근이에요. 2050원이 이 자리를 뚫기에는 뭔가 이슈가 없었다라는 거. 기존에 중국 그 유튜브와 비슷한 채널에서 한국의 드라마가 송출이 된다라는 이슈로 강하게 슈팅을 치고 나서 그 뒤로 그 이슈가 그냥 잠깐이었다라는 거. 단기 잠깐. 그거에 대한 대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종목도 이 종목이거든요. 사만 네트워크스. 계속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뭔가 이슈가 나올 때 한 번 더 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인데 얘는 유상증자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다리는 자리에서. 얘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그죠? 요 정도 자리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에 올라와서 고점을 만들고 누른 자리예요. 그쵸? 요 자리에서 지켜줬으니까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매도를 치고 나왔고 오늘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밀린다면 여기 이제 1650원 밑에서는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1550원까지 1550원 156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받아볼 수는 있어요. 왜? 얘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나와요. 유상증자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못해도 빠지면 이 1500원대에서 지켜주는 흐름 1600원대에서 지켜주는 흐름만 나오면 못해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온다. 어디까지? 1800원에서 185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나서 쳐 밀리면 밀렸고 횡보하면 횡보하면서 유상증자가 성공리에 끝나길 혹은 찌라시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인 거지 뭐 쳐 빠져갖고 아예 죽을 만한 자리는 아닌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에 이 상승 나왔던 상한가 나왔던 자리가 어디에요? 1630원이에요.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는 이 위죠. 이 위에 거래량 들어왔던 저가 자리가 어디에요? 1580원이에요. 1580원이 요 자리네요. 그죠? 거래량이 제일 많이 들어왔잖아요. 기존 건 제껴두고.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만약에 내일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추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뭘로? 단기적으로. 굳이 이거 스윙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혹은 물려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물타기를 한번 해도 무방하다.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주봉상에 봐도 그런 자리가 요 위치잖아요. 아까 전에 1580원. 1580원이면 요 정도 자리인 거고, 1600, 아까 30원, 50원 정도면 요 자리니까, 이 위에서만 버텨주면, 어디? 1800원대까지는 또 한 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 레임 달코미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 자리까지는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종목이 미친듯이 죽는 자리는 없어요. 미친듯이 죽었으면, 미친듯이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은 있다. 그죠? 요런 거는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고. DPC, 히이스트, 초록뱀, 손오공 때부터 말씀드렸죠. 모아가라고 여기서. 그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정말 회사에 큰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은 이상. 초록뱀도 유상증자라는 게 악재긴 악재지만 어찌 보면 차후에 이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집순이, 집돌이가 많아지는 부분이니까 플랫폼으로 해서 집에서도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영화 채널,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니까. 말 그대로 운영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잡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800원, 1780원에서 1800원, 오버슈팅 나오면 185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수익권이라면 어느 정도 매도를 치고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웨클로는 기존에 그 종목 분석한 게 좀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클로는 하도 많이 요청하셨던 분이 계셔서. 자, 루지랩 볼게요. 자, 루지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큰 시세를 냈어요. 무슨 이유로 갔는지는 제가 뉴스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언택트 관련주인가 보네요. 맞나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양을 보면 일단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고, 그리고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긴, 말 그대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자리로는 그렇게 시세가 끝나 보이진 않아요. 시세가 끝나 보이진 않고, 어찌됐든 기존의 고점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밑꼬리가 살짝 올라왔다라는 거. 그죠? 그럼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고점을 보기 전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던 자리가 있는 요 자리에서 몸통을 그나마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 자리가 얼마냐 그러면 좀 볼까요? 13,700원 정도. 그죠? 13,700원 정도고, 위에 고점에 이 거래량 많이 터지긴 했지만 최근에서 이제 볼 수 있고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장대 양봉 자리, 저점과 고점을 그어놓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13,750원.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종가상 13,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반등의 확률은 16,000원대까지 혹은 16,000원에서 여기 16,500원 부근, 16,600원 정도까지 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되시죠? 요 자리에서 쳐맞고 밀리면서 다시 저점을 갱신하면 기술적 반등이 되는 거고, 요 자리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추가 상승의 그림이 나타나는 모양인 거죠. 어찌됐든 얘는 13,700원이 중요한 맥점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 기존 고점 뭐 저점 필요 없고 그냥 가까운 데서만 찾아도 되는 거예요. 이 상대 양봉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대신 이 종목은 밀려서 여기 12,100원까지 내려와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올라갈 때 얘는 15,300원이 큰 저항이 돼요. 큰 저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3,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올라갈 때 16,000원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거든요. 주봉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크게 보면 큰 박스권에서 또 하나의 이제 박스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진 자리인 거고, 그죠? 그 밑에 있는 거고, 그러면 밀리더라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뭐 여기 중간값 테스트를 하든 아니면 다시 이 중간에 중간값 테스트를 하든 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라는 종목 코로나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고 신고가의 종목이에요. 고점을 만들고, 이 종목도 여기에 대한 상승률은 누가 만들었다? 개관이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에 대한 하락도 누가 만든다? 개관이 만들고 있다. 그죠? 3일째 쳐 팔고 있죠? 어찌 보면 뭐 4일째 판다고도 볼 수 있는 자리인 건데, 어찌됐든 뭐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얘도 아직. 랩지나 뭐 아까 분명 봤던 루지랩이나 크게 차이가 없죠. 얘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더라도 처음에 자리 잡았던 요 자리 17,5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17,500원이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있다. 대신 그 상승이 쌍봉을 찍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뚫고 올라갈 거냐는 고점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런 자리가 되려면 17,500원까지는 빠지면 안 된다. 17,500원까지 빠지면 쌍봉을 만들고 죽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 오늘의 저점을 지켜주는 그림이 가장 좋고, 그죠? 내일 혹여나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더라도 19,500원 위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도전하고 혹여나 더 신고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서는 밀리더라도 얘는 요 자리죠. 18,400원. 기존에 음봉 나왔던 저점 자리 18,500원이네요. 요 자리를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얘는
그래야 올라올 때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죽을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굳이 슈팅이 나올까요? 라고도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얘는 지금 이 자리가 신고가긴 신고가지만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에요. 어디? 위에 역사적 신고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죠? 지금의 자리가 어디 자리? 기존에 올라올 때 처음 슈팅, 이게 고점이 나왔던 자리. 그죠? 고점이 나왔던 자리 눌렀다가 다시 슈팅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한번 뚫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 자리의 모양이 요 자리의 그림으로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자리의 그림으로 해당이 되고 다시 한 차례 슈팅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죽을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것도 한 16% 정도 빠지는 건데 이렇게 보면 그림이 비슷하죠. 이 양봉을 거진다 메꾸는 메꿨던 음봉. 그죠? 여기서 한번 당겼다가 다시 한 줄을 더 밀기도 했지만 그런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몸통 자리까지 보지 않고 그럴 거면 여기 한 번 더 어디? 25,500원까지는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냥 여기서 밀어?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주식은 감호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파동이 다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뭐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이제 5파 나와서 조정이구나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1파에 비해 3파가 짧다. 그죠? 그러면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지금이 3파에 1파, 2파, 3파 나오고 3파에 4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3파에 5파가 한번 남는 거고 그리고 4파 조정이 한번 나오고 다시 5파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신고가를 넘어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큰 추세를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삼천봉 같지도 않은 삼천봉을 만들어 놓고 죽을 이유가 있느냐? 얘도 얘기했었죠. 얘 누구야? 라운시 큐어.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목요일 밤에 말씀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굉장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이때도 제가 뭘 보고 말씀드렸냐? 주봉인가를 말씀드리고 그때 요 정도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윗꼬리는 위에다 있는데 그죠? 요 자리가 윗꼬리 자리고 여기까지가 몸통이 나왔던 자리인데 몸통 자리까지도 못 가서 죽을 이유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내가 세력이라면 못해도 어디까지? 3,800원 혹은 3,700원까지는 한번 올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목요일날 거 방송 라온시켰고 재방송 보시면 돼요. 못해도 이 정도까지 한번 올릴 거다. 굳이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윗꼬리를 만들지언정 이런 모양새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날아갔죠. 오늘 뒤지긴 했지만 모양새가 한 번 더 눌렀다가 얘는 다시 한번 눌렸다가 눌렸을 때 3,400원 부근 혹은 3,200원 부근만 지켜주면 또 한 번 상승 나와요. 대신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한 4,050원대나 뭐 4,200원대 쳐맞고 밀릴 확률이 생기겠지만 그죠?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메디아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그죠? 올라온 만큼 어찌 보면 쟤도 고점에서 여기 저점 잡고 여기에 중간값이 한 19,000원 정도 돼요. 그죠? 아, 맞나? 아니구나. 좀 더 내려야 되겠네요. 제가 눈이 사신가봐요. 여기서 요 정도. 요 정도 되죠? 18,500원. 그쵸? 그러면 대부분 이 추세를 잡고 가는 개관들이 하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고점까지 상승이 나오면 조정을 줄 때 30에서 50% 정도 하락이 나와요. 거기서 방향을 잡거든요. 빠지든 올라가든. 그죠? 그럼 지금 한 30% 나왔고 혹여나 모를 50%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자리 오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요. 기술적 반등은 고점에서 저점 대비 30에서 50% 50%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뭐야 이거. 그러면 바닥 대비 30에서 50%면 여기가 50%. 그죠? 21,800원 정도가 50%가 되는 거고 30%가 오늘의 시가 정도가 한 3, 40% 되겠죠. 요 정도 되겠네. 그죠? 2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못해도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이 자리를 넘어서면 이제 추가 상승인 거고, 그게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지지라인 여기 한 23,300원 그 정도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인 거고, 그게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가 위험한 종목을 들고 나와서 공감이 안 가실 분들이 계실 건데, 어차피 종목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종목일 때, 이런 그림일 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의 개념으로 이 뭐 회원님들 혹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이 원하시는 종목 분석이 아니라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이에요. 이런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셔도 된다. 이런 그림에선 어떻게 기술적 반등 혹은 추가 상승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들고 나온 종목이니까요.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 정말 중수가 얘기하는 대로 될까라는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분석 오늘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혹여나 리딩방에 리딩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친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월 리딩비는 10만원입니다. 일단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